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벨 더 시간입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보고 수술을 하라고 시킨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횟수만 13차례에 달했는데요. 이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 몇 년 전 병원에서 일하던 한 의료진이 내부 고발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대리수술 정황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됐는데 먼저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1년 만에 80만 명 가까이 해지해버린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보통 새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어서 그동안 인기가 높았는데 분위기가 좀 바뀐 겁니다. 분양가가 뛰어도 너무 많이 뛰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요. 2030 세대 상당수가 청약 제도가 실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벨 더 시간입니다. 부산에서 180억 원대의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한 50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이 50대 전세 사기범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중고거래 플랫폼 안 해본 사람을 찾는 게 힘들 정도로 많이들 쓰시죠. 심지어 이젠 이런 중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집을 직접 사고 파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중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데요. 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벨 더 시간입니다. 몇 년 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12명을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겨우 5살 된 조그마한 아이들을 식판으로 때리는 등 40일 동안 저지른 신체적 학대 횟수만 184차례나 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 당시 확보된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벨 더 시간입니다. 지난해 무더웠던 8월 한 30대 중국인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입국해서 9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경찰이 하루 만에 중국인 아빠를 긴급 체포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감옥까지 가게 됐는데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의 한의원에서 일하던 여직원에게 일을 잘 못한다며 월급을 뱉어내라고 협박하고 실제로 돈을 뜯어낸 30대 한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한의사는 앞서 같은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는 군대 안 가는 법이라면서 장난으로라도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글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해 뇌전증인 것처럼 꾸며 병역을 회피한 사건이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렇게 군대 안 가려고 꼼수를 쓰다가 적발돼 송치된 사람만 최근 10년간 74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앞서 아이돌 멤버처럼 정신질환을 위장한 경우가 이렇게 175명에 달했습니다. 또 고의로 체중 조절을 하거나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하다못해 몇 년 전엔 검사 전에 응원용 나팔로 청력을 일시 마비시켜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단 성폭행을 해서 실형까지 알고 출소한 전직 아이돌 가수 최종우 씨가 최근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팬들로부터 구독료를 받을 수 있는 일본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앞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사생활 등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며 글을 올린 겁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벨 더 시간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전철안에서 승객들에게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3명이 다쳤는데요. 퇴근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시민들이 크게 놀라면서 당시 전철은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 당시 경찰에 체포된 이 여성은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른 피해자의 격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강간, 감금, 특수 협박 등 모두 7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단순 폭행 외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피해자가 원해서 한 거라면서 이 다수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반성 없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통 돼지고기엔 등급이 매겨져 있긴 하지만 이 같은 등급이라도 잘라진 부위에 따라서 비계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겹살에 비계가 얼마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지 단속하는 기준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비계덩어리 불량 삼겹살이 유통되며 소비자 우롱이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삼겹살 지방 함량 기준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길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이걸 감형수단으로 악용해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할 틈도 없이 선고 직전 공탁해버리는 이른바 기습공탁 사례가 잇따르는 겁니다. 검찰도 이런 제도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이 두 사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그리고 2년 전쯤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의 머그샷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이렇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흉악범의 경우 본인이 거부해도 이렇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백씨 부녀는 약 1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들이 억울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동시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부녀의 자백이었습니다. 핵심 물증인 청산가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부녀를 상대로 강압적으로 수사해 허위 자백을 받은 거란 주장이 나오면서 법원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부녀는 1심 재판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고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표현해 왔습니다.